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컨텐츠가 좀 없어지면 썰을 풀겠다고 얘기한 게 있었죠. 제 결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고, 어떻게 청혼해서 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거는요.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개업을 해서 묶인 몸이 되었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묶인 몸이 됐지만 예전엔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요가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요가를 하러 정말 전 세계를 다녔어요.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트레이닝 받으러도 다니고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산모들을 많이 보니까 산모들을 위한 티처 트레이닝 코스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도자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이제 제가 대만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그때 같이 수업을 듣던 친구 중에 하나가 서퍼였어요. 굉장히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서퍼인데 요가 선생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서핑을 잘 하지는 못하고 난 좀 초보다 어디 가면 좋겠냐 제가 물어봤을 때 어디를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언제 한번은 서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음에 무슨 마사지 같은 것들 코스를 듣게 됐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마사지는 아니고 MFR이라고 하는 건데 마이오파셜 릴리스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공이나 아니면 롤러 같은 걸로 적당한 부분들을 자극을 해주게 되면 근육과 그런 이제 근막 같은 것들이 많이 풀어지면서 통증이나 이런 비대칭의 당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는 이런 종류거든요. 요가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접할 기회들이 있어서 그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요. 그때 이제 하루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하고 그 친구가 소개해준 그쪽 해변으로 서핑을 하러 갔어요. 혼자 갔죠. 저는 대만에 간 것도 혼자 갔고 수업도 혼자 들었고 그리고 서핑도 혼자 갔죠. 저는 대만에 그때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요가 같이 하는 친구들은 식사나 같이 하고 그 친구들도 다 이제 선생님이니까 수업이 있으니까 빼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랬었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서핑을 간 거죠. 가서 한바탕을 하고 서핑이 은근 피곤하거든요. 하고 쉬고 있는데 옆 파라솔에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한 명은 이제 현지 사람이었고 대만 사람이었고 한 명은 외국인이었어요. 서양 사람.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남편이랑 친구였던 프랑스인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같이 이제 서핑을 와서 옆 파라솔에 있다가 제가 영어로 쌀라쌀라 거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 궁금해서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 좀 나누다가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을 했죠. 왜 말을 걸고 난리야? 약간 이런 생각. 왜 잘 놀고 있는 사람을 찝쩍거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게 사실인데요. 저희 남편은 모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카톡을 추가를 했어요. 카톡 친구 추가를 했거든요. 자기가 카카오톡을 깔았는데 친구가 아무도 없다. 나한테 이제 카톡을 이런 작업 멘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카톡 친구 추가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다시 이제 서핑을 하러 나갔을 때 저는 좀 피곤하고 쉬고 싶고 그래서 오는 거 기다리지 않고 먼저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남겼죠. 재밌게 놀아라. 나는 먼저 간다. 이랬는데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 껄떡대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잡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왠지 좀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냥 그러고 저는 왔는데 계속 밥을 같이 먹자, 차를 한 잔 같이 하자, 좀 거절 못하게 해서 한 번은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멀끔한 사람이 나온 거지. 해변에서 봤을 때랑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서 놀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키가 큰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키도 크고 셔츠 입고 하니까 이제 멀쩡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놀았어요. 놀고
또 이제 대학교 같은 데 좀 구경도 하고 뭐 살 거 사서 집에 왔는데 다음날 또 보자 하는 거야, 이 남자가. 그래서 굳이 또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자꾸 보자고 하고 나는 저녁 시간에 따로 할 일이 없고 트레이닝만 끝나면 그냥 집에 가면 되니까 오케이 알았다 놀자 이래서 그 다음날 또 놀고 그래서 또 이제 집에 가야 되는 때가 왔는데 좀 돌아오기가 아쉬운 거예요. 재밌었고 잘 지냈는데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좀 아쉬워서 같이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그때 새벽 비행기여서 3시인가 4시인가 그랬는데 그때까지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공항까지 마중을 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러 갔죠. 대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게 새벽 비행기 타고 저녁 비행기 타고 가서 새벽에 떨어지고 그때 영화 보고 그날 당일 비행기를 다시 타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약간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을 보내고 돌아오면 월요일 새벽이 돼서 출근하는 이런 스케줄로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너무 재밌고 좋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따로 휴가를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한국에 자주 들어오게 됐어요. 한국에 와서 남편 같은 경우는 일이 좀 자유로워서요. 매일 출근해야 되는 이런 일도 아니고 자기 사업이니까 좀 들어와서 오래 있었거든요.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놀다가 가고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연애를 좀 한 거죠. 하고 우리가 뭐 같이 여행을 가자 이랬을 때는 이제 다르잖아요. 다른 데 사니까 남편은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를 가기로 했다 이러면 뭄바이로 떨어지고 저도 이제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뭄바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공항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뭐 공항에서 나와서 어디 호텔에 있거나 스케줄이 다르니까요. 누구는 뭐 먼저 놀고 있다가 뭐 나중에 만나고 이런 식으로 여행도 다니고 저희가 뭐 홍콩도 가고 발리도 가고 인도도 가고 뭐 여행을 여기저기 다녔어요. 둘 다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그렇게도 하고 제가 한 번씩 대만 가기도 하고 남편이 한국 와서는 좀 오래 더 머무르고 가고 이런 식으로 연애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이 사람이다 생각을 한 게 원래는 이 친구가 저한테 청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 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나오겠다 이럴 때 제가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예스건 노건 간에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나는 뭐 결혼하지 않겠다 하면 이 관계는 이걸로 끝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결혼을 아직 하겠다는 확신이 들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뭐 지내는 게 좋고 즐겁고 해서 만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너는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발리를 갔을 때였어요. 발리를 갔을 때 저는 발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요가를 하러 갔고요. 우붓에서 요가를 하고 그때 이제 남자친구죠. 남자친구는 와서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제가 요가 안 할 때는 같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가 하는 게 끝나고 제 친구도 들어왔거든요. 제 그 남자친구가 아닌 그냥 친구도 와서 같이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서핑도 하고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발리 또 오고 싶다.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제가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남편한테 나는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너무 좋다. 이랬더니 남편이 별 스스럼 없이 뭐 그러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발리에서 살고 싶다니까 발리에서 살재. 여기에 저는 이제 가슴이 철렁한 거죠. 이런 남자도 있구나. 너무 좋다.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게 이 사람은 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직장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정말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제 반한 거죠. 약간
마음이 간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 이 사람이랑은 결혼을 해도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이런 뭐 자유에 대한 관점이라도 이런 것도 갖고 같이 있을 때 너무 좋고 여행도 너무 재밌고 이러니까 잘 맞는다, 우리는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결혼을 하면 나는 이제 내 자유는 끝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은 끝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랑 함께 하면 둘이 함께 자유롭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뭐 바로 결혼을 하진 않았죠. 그리고 또 이제 한참을 놀았죠. 그리고 남편이 이제 자주 한국에 오니까 오면은 뭐 일주일씩 열흘씩, 길게 있을 때는 그 이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약간 동거하듯이 그렇게 지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인도 여행을 갔을 때 고아였나 뭄바이였나 제가 그냥 내 남편 할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청혼할 때 이렇게 말했는 거 알고 있냐고. 자기가 뭐를 나한테 되게 잘해줬었대요. 뭔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너무 잘해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차오짠 남편이요 아니냐고. 한국말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최고의 남자친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차오짠 라공이 되는 건 어떠냐고. 라공이 남편이거든요. 최고의 남편이 되는 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청혼을 했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나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남편이 예스를 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요. 그게 우리가 여행을 갔던 게 언제였더라? 일을 그만두고 개원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여행을 갔거든요. 그때가 아마 9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원을 10월에 했고요. 그리고 이듬해 4월인가? 이때 결혼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지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좀 이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해서 좀, 원래는 제가 원룸에 살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무슨 전셋집을 구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요, 그렇게 초대할 사람도 많지 않고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학생 때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도 좀 그렇고, 병원에 있던 직장 동료들도 어느 선까지 초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연락을 해서 돈을 내놔라 한다는 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몰 웨딩, 작은 결혼식을 했고요. 꼭 필요한 사람만 초대를 해서 저도 굉장히 친한 친구만 결혼식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가 부모님이랑 통역을 해줄 우리 중국어 선생님이랑 이렇게 모시고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식은 뭐 조촐하게 했지만 저는 사실 이런 데 쓸 돈을 아껴서 우리가 뭐 이 돈으로 집 사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뭐 돈을 많이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고, 올 사람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작게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아기 낳고 잘 살고 있고요. 뭐 결혼식에 대한 얘기들이나 또 다른 쓸데없는 얘기 나중에 조금 더 해드릴게요. 바이바이.